안녕하세요. 가드너스 식샘자매 민식쌤. 윤식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기주도 학습의 뿌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오늘은 그 뿌리가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줄기를 뻗는지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학년과 고학년 딱 두 시기로 나눠서 부모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씩만 정확하게 드릴게요.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것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습관, 과정 인정하기,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활 습관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이 자기주도 학습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어떻게 자율성으로 이어지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걸 세탁기에 넣고, 가방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준비물을 챙기는 루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훨씬 중요한 능력이 자라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것부터 먼저 실행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율성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 때문에 부모가 계속 명령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자율성이 자라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기억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작은 습관도 자율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습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누군가 시켜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장 작은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가 유아기 때부터 초등 저학년 시기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일상이에요. 아이가 겪고 있는 생활 경험을 통해 크게 성장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활 교육이 아니라 결국 자율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과 그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루틴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든든이의 저학년 때 루틴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든든이는 학교 갔다 와서 어떤 루틴이 있었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오자마자 해야 되는 학교 루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뭘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면서 유아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였어. 그래서 몇 번에 바뀐 것도 있지만 기본은 뭐였냐면 집에 오면 들어오면서 신발 정리한다. 음, 바로 가서 손 닦는다. 걸어 놓을 옷이 있으면 옷을 걸어 놓는다. 그리고 가방을 푼다. 그래서 물통 닦을 거 있으면 물통을 꺼내 놓는다. 여기까지가 딱 오면 하는 루틴. 음,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데, 그거를 계속 유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제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나아진 거는 물통을 꺼내서 직접 물통 설거지까지 한다. 그래서 어, 거기까지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나랑 조아바 이야기를 했어. 음, 조아바는 일기 쓰기 영상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바라는 점,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 여기에서 단순히 요렇게만 나아가면 딱 그냥 일기 쓰기 좋은 정도로만 가는데, 학습이랑 연결을 시켜보자면 학교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지만 수업도 많이 듣잖아. 그걸 좀 끌어내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 먼저 좋은 거 얘기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놀았던 걸 얘기를 하니까 음. 한 번 더 질문을 했어. 그러면 수업 때는 오늘 배운 것 중에는 혹시 뭐가 좀 좋았어? 이렇게 한 번 던져주면 아이가 이제 생각이 관점이 수업으로 또 와서 수업 안에서 본인이 재밌었던 거를 또 술술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해. 아, 그래? 그러면 오늘 그런 거 배우고 활동하고 짝이랑 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질문도 하고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때 한 가지 팁이라면 아쉬운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의 바깥에서 아쉬운 걸 찾아. 누군가에게 이게 음, 아쉬웠어요. 이 그래, 상황이 아쉬웠어요. 맞아. 이러는데 그때 언니가 꼭 해줬던 질문은 나에게 아쉬웠던 게 있었어? 음, 오늘 그거 배우면서 좀 나 스스로 좀 이런 게 아쉬운데 오늘 이런 거 물어보면 저학년 때도 충분히 그런 건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바라는 거 얘기할 때도 그러면 혹시 든든히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어 오늘? 요렇게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음, 물어봐주면 본인이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습의 대화로 이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음, 관계성을 잘 다지면서 오늘 하루 막 재밌는 수다를 떨어. 좋았고, 슬펐고, 뭐 속상했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학교 얘기, 수업 얘기 쭉 하면서 학습 얘기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지. 음. 사실, 저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은 놀이 중심이라서 이렇게 집에서 대화하는 것만 아주 충분하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는 거는 수학이지. 맞아. 저학년 때는 충분히 부모님과의 요 조합화 대화만으로도 복습이 돼. 특별히 근데 과목 중에 신경 써야 될 건 방금 역시 저학년 선생님이 말해주신 수학은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도 든든이랑 수학을 볼 때 조합화만 하고 끝나지 않고 수학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 교과서를 꼭 한번 보려고 했어, 수학은. 좀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 흔적들을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 나갔는지를 좀 보려고 했고 보면 어떻게 했는지가 딱 보이니까 그리고 맞아. 틀렸다면 틀린 게 표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꼭 교과서를 보면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서로 둘이서 문제 내주기, 퀴즈 내기 하면서 놀면서 복습을 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복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합을 하다가 그냥 수학책도 한번 볼까 하다가 야 그럼 우리 퀴즈 내자 하면서 막 퀴즈 내고 이렇게 딱 저학년은 퀴즈 내면서 놀기 쉬운 정도의 수학 연산이잖아 수준이 그러니까 맞아. 좋았지. 든이랑 그렇게 놀 때.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부모님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뭐 틈새 시간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난다면 그때 이런 조화와 대화를 하고 그게 복습으로 이어지고 그런 게 초등 저학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특별히,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조아바 시간을 저렇게 가졌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언니도 일하면서 든든이랑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든든이 잠깐 만나는 그 시간에,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 조아바 하자! 하면서 대화를 그냥 시작을 했고, 처음에 조아바를 시작할 때는 조아바를 나도, 엄마도 오늘 일하면서 이게 조였고, 이건 좀 아였고, 이건 바였어. 얘기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 음. 그래서 초등 저학년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은 습관을 길러주는 건데 그 습관에 부모와 같이 대화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를 조금 무겁더라도 가지고 다니면 훨씬 좋다. 왜냐면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조화바를 얘기해 보려면 배웠던 게 기억이 나야 하는데 교과서가 그 기억을 도와주잖아. 이게 없이는 그냥 생으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내가 학교에서 오늘 뭘 했는지. 그럴 때 이제 교과서를 같이 펼쳐놓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복습이 되고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든든이도 교과서 늘 음, 들고 다니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조아바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익힘책 꺼내서 보고 그랬지. 음. 저학년에서 습관이랑 하나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과정을 인정해주기였잖아. 이제 과정 인정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좋아. 이거 음, 사실 쉬운 얘기야. 칭찬하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잘했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과정 인정이라고 딱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단어를. 그러니까 많이 하는 칭찬은 다 잘했어야. 그리고 부모님들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뭐 들고 오면 어우 진짜 멋지다. 예쁘다. 잘했어. 다 보면 결과에 대한 칭찬, 그 결과물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부모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이 어땠을지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잖아. 잠깐만이라도 한 2초만 상상력 발휘하면 그 과정 인정하는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퇴근하고 와서 아이가 뭐 이만큼 뭐 했다 이러고 가지고 왔을 때 딱, 오, 잘했네. 글씨 잘 썼네. 이거보다도 오,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거 계획한 만큼 이렇게 한 거네? 이렇게 얘기해 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한 2초의 정지 시간을 갖고 과정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루틴을 정해놨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럴 때 그거를 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옆에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 음, 과정을 인정해주는. 음. 야, 아마 스티커 표시하는 거 이거는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긴 해. 대부분 스티커 붙여주는 거는 결과 칭찬이 강하지. 요거를 살짝 생각을 좀 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결과 칭찬을 잘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과정을 칭찬하는 과정 칭찬 스티커판도 같이 사용을 한다. 요런 것도 음, 아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걸 하면 스티커가 하나씩 쌓이는데, 이걸 하다가 엄마 아빠가 이 부분의 과정을 칭찬을 해줘서 과정을 칭찬해주는 칭찬 스티커판이 옆에 또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든든이 음, 같은 경우는 든든이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부모가 발견한 든든이의 과정을 살펴봐주고 스티커를 주는 보너스 칭찬 스티커판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음. 칭찬 스티커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든든이가 왜지? 약간 어리둥절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붙여준다고 하니까. 뭐지, 뭐지? 이러면, 너 그거 네가 하기로 한 거 가지고 와서 지금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붙여주고 싶어. 하고 붙여주고. 그럼 뭔가 갑자기 쑥스러워하면서 약간 뿌듯뿌듯하면서 또 자기 할 일 하러 가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인정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는 각 가정과 상황에 맞게 자녀의 기질과 또 부모님의 성향에 맞게 그 과정 인정하는 그 방법들을 좀 개발해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저학년 때는 습관과 과정 인정. 이 두 가지가 자기주도성의 첫 번째 벽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서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잖아. 맞아.